안녕하세요. 저희 클라이언트는 한국 소비자 업체예요. 소비자 업체에서 미국에 최근에 진출을 했는데 20년 실적이 목표 대비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하다. 라는 게 지금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바로 논의를 좀 해볼까요? 우리?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이 몇 가지 떠오르는데 잠깐만 정리하고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아,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한국 소비재 업체라고 하셨는데 소비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샴푸도 있고 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제품을 일단 미국에서 팔던 업체인가요? 아, 식품이요. 냉동식품. 공동식품이라고 하면 뭐 비비고 이런 만두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 실적이 의미하는 게 지금 매출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이익이나 뭐 비용까지 생각하는 이익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질문인데 이게 되게 스테이블한 비즈니스라서 둘이 같이 움직인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매출만 보는 걸로 얼라인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진출을 한 거는 20년에 딱 진출을 한 거고 첫 해에 진출해서 그 목표만큼 못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요. 최근 2년에서 3년 전에 진출 이미 하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목표 대비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게 저희가 들은 바예요. 그럼 혹시 이걸 어느 정도 목표가 타겟이었는데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안 됐다 이런 수치적으로 좀 감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 목표는 20년 매출 3조 원입니다. 3조 원인데 지금 네. 약간 2조 뭐 이렇게 달성을 해버린 건가요? 네. 매출 3조에 저희 실적 달성은 2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소비재 이거 냉동식품이면 되게 유통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생산과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할 것 같아요.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보내는 건지 아니면 미국 현지 공장이 있는 건지 이 생산 그 좀 소스가 어딘지 좀 궁금하고 유통 같은 경우에도 뭐 현지에 뭐 온라인으로 파는 건지 뭐 오프라인 어떤 뭐 대형마트나 아니면 뭐 편의점 이런 거에 이제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팔리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유통 채널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형 마켓 브랜드에만 공급을 하고 계시고요. 생산은 양쪽 다 해요. 미국에서도 생산을 하고 하청을 줘서 본사에서 생산한 걸 나가기도 하고 그건 상품마다 다른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태스크가 냉동식품 만드는 업체가 마지막으로 그 3년 사이에 했는데 이번 그 최근 1, 2년은 처음 그 2월 1이나 2월 2는 목표를 달성하고 2월 3에만 지금 목표가 달성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달성이 안 된 건가요? 처음 2년은 사실은 유의미한 매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19년 실적이 궁금하신 거라면 19년 실적은 5천억 원이에요. 그럼 처음에 진출을 해서 2조 원 정도까지 좀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타겟에는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 냉동식품 파는 회사가 최근 1년에 그 매출이 한 3조 원 타겟이었는데 2조 원밖에 안 됐다. 이 매출의 좀 부진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해결 방안은 넥스트 스텝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건 왜 그랬을까? 예요. 다시 한번 브리핑을 말씀드리자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질문을 충분히 했고 잠깐만 시간을 가지고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크게 던지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회사에서 좀 공급 차원의 문제가 없었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경쟁사에게 마켓시어가 뺏긴 게 아닌가 싶어서 경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소비자가 트렌드가 변화해가지고 소비자와 우리의 제품 핏이 맞지 않은가 해가지고 고객의 측면을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 이게 큰 빅퀘스천이었고 세부적으로 어떤 걸 생각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할 문제, 공급의 문제는요. 저는 크게 이 공급하는 단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게 아까 채널이 대형마켓이라고 했으니까 재고가 먼저 대형마켓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재고가 일단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잘 팔려도 안 팔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는 충분히 공급 측면에서 확보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고가 들어갔다면 우리의 뭐 매대가 충분히 뭐 냉동식품 이런 매대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뭐 매대 위치는 뭐 매대 위치가 혹시 뭐 바뀌진 않았는지, 이런 공급 측면에서 저희 회사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서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쟁사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쟁사는 최근에 경쟁사 수가 혹시 늘진 않았는지 이 경쟁사를 좀 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경쟁사가 지금은 저는 정의하기로는 냉동식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냉동식품 경쟁사도 있고 또는 그 냉동식품을 대체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냉동식품 말고 사람들이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이런 대체 경쟁자도 지금 최근에 생겼나? 그래서 이런 기존 경쟁자 수와 대체제 등장 여부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현황으로 혹시 경쟁사가 채널에 대해서, 저희가 파는 채널에 대해서 새로 들어온 경쟁자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경쟁자들이 뭐 프로모션이나 신제품이나 이런 거를 내놨는지, 이런 동향을 경쟁사 문제에서 보려고 합니다. 대체제의 얘기는 아까 얘기한 그 다음 버킷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그 시장 고객의 변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경쟁을 보겠다고 할 때 막 대체제 얘기하고 나왔잖아요. 대체 수요 얘기하는 거는 그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아, 경쟁자는 여기서는 저는 이제 시장의 문제에서는 고객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냉동식품에 기대하는 기대값이 있을 텐데 그런 게 혹시 변했나? 이렇게 변해가지고 혹시 우리 다른 제품이나 경쟁사 제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의 근원적인 니즈를 파악하려고 했던 게 세 번째고요. 두 번째에서 보려고 했던 것은 이런 니즈가 있어도 결국에는 경쟁사들이 만들어지고 이걸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살짝 헷갈려서 질문 드리긴 하는데 이게 미시한지 좀 의문이 들어서 세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냉동식품을 판다. 냉동식품 중에 특정 냉동식품을 판다. 근데 그게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것이 오가닉 트렌드이건 헬스 트렌드이건 뭐가 됐든지 간에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게 다른 수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사실은 세 번째 버켓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맞죠? 예.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대체제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대체제라고 하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서. 네, 여기서는 단순히 제가 세 번째 했던 건 그냥 커스터머 측면에서 아까 말씀 주신 트렌드의 변화를 좀 보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컴퓨터 측면에서 이런 게 지금 등장 여부 이게 있긴 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건가? 이거에 맞춰서 그거 여부를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 세 가지를 보겠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그냥 위크 제로에서 파악했던 바. 먼저 공유를 잠깐 드리면 공급 차원에서는 큰 이슈는 없었던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공급 컨제스션이 있거나 뭐 재고 관리에 실패해서 로지스틱스 상위 이슈가 있었느냐는 아닌 것 같다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쟁사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올드 패션드의 산업이고 굉장히 스테어블해서 사실 큰 경쟁 구도상의 변화는 없다. 방금 말씀하시는 거의 모든 것들이 거의 늘상 일어나는 컴페티션일 것이고요. 뭐 쉐어 스페이스를 어디를 차지할 것이냐, 뭐 신제품은 올해 뭐가 나갈 것이냐. 근데 신제품이 안 나오는 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경쟁사 중 경쟁사 A가 있고 그 A라는 경쟁사를 우리 고객사가 사실은 어콰이어를 한 상황이긴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에 의해서 목표가 세워졌다 라고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로 세 번째 그 시장 트렌드 얘기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네, 괜찮나요? 혹시 경쟁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3년 정도 지금 들어간 저는 신생업체로 보이는데 저희의 시장에서의 A를 어콰이어 하고 나서 전과 후에 시장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A를 어콰이어라면 저희의 매출이 사실은 19년 기준으로 보면 3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어콰이를 했는데도 지금 20년에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와서 그런 게 지금 좀 더 문제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수요 차원에서 공급의 이슈가 없다. 수요의 이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전략 스터디인데
그냥 내가 전략 스터디 처음에 시장 크기 계산하고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잘라볼까요? 드라이벌 별로? 레비뉴를 개선하겠다.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로 잘라봐야지 사실은 얘기가 맞을까요? 그거 하나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냉동식품의 레버뉴가 드라이버가 어떻게 될지 잠깐만 생각을 해보고 뭐 아주 30초만 쓰시고 저랑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얘기를 하면서 디벨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볼까?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해볼 것 같냐면 일단 그 채널이 마켓이니까 일단 방문 인구가 어느 정도 될지 얼마나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건지 일단 그 다음에 거기서 구매하는 사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구매하는 사람 비율이 구매를 했다고 하면 바스켓 프라이스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바스켓 프라이스가 인당 고객가 얼마고 거기서 냉동식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고객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잘 자르네요. 근데 그렇게 가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레이어가 앞뒤가 막 섞여 있고 그 중에 냉동식품을 사는 게 얼마고 약간 이러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1시간 세션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좋아요. 잘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 케이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처음에 다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건 되게 어려운 수준이다. 라는 거를 디스클레이머 성으로 먼저 말씀을 모두에게 드리고 시작합니다. 참고로 제가 매번 모든 지원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하실 텐데 내가 무슨 숙제를 풀고 있는 거며 이걸 왜 하고 있는 것인가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내가 이 숙제가 뭔지를 항상 돌아오는 게 그 개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사실 중요하게는 해요. 미닝 자, 미국 진출했어요. 그 관련된 것들 프레임 파악했죠? 잘했어요. 그리고 실적이 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클레어파잉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우리 M사 타입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세팅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끝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M사 타입이 아니고 일반론적인 인터뷰의 드라이브는 케이스에서는 이걸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디벨롭을 해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컨설턴트라는 것은 결국 이슈를 잘라서 조그맣게 쪼개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걸 들으면 사실 바로 드는 생각은 목표 대비다. 그 목표 어떻게 세웠지? 가 사실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먼저. 목표는 무슨 기준으로 세운 거야 도대체? 그러면 이슈가 두 가지로 나뉘겠죠. 목표가 아예 그냥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거나 아니면 목표는 적절하게 잡혔을 거거나 목표가 적절하게 잡혔으면 그 다음에는 적절하게 잡혔음에도 마켓이 고꾸라졌거나 마켓이 고꾸라지지 않았으면 나만 잘못했거나 뭐 이렇게 그냥 우리 거창하게 막 구조화하지 않아도 모든 이슈 들으면 이렇게 딱딱 잘라서 나가면 내가 질문해야 될 게 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을 굉장히 뒤에 구조화할 때 하시긴 할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걸 생각을 먼저 해서 클레어파잉을 빨리 해야 중요한 정보를 빨리 얻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질문들 중에 좋은 질문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은 목표가 얼마예요? 실적이 얼마예요? 그 작년 실적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부족한 것은 이게 이제 되게 애매모호하게 사람들이 너는 비즈니스 센스가 부족해. 막 이런 대책 없는 코멘트를 주는데 그건 사실 저는 그런 걸 관여 안 하고요. 그냥 순수하게 야, 5천억짜리가 3조가 되려면 6배가 되어야 하잖아. 이게 가능해? 이렇게 물어봐야지 정상이에요. 사실은 앞에 인터뷰어가 아무리 무섭게 생겼어도 그냥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목표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너무 공격적인데? 이렇게 접근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렇겠죠? 그렇게 해야 이렇게 티키타카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화하면 훨씬 더 구조가 깔끔해질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느끼는 가장 전반적인 정보로 들은 정보에서 중요한 정보가 뭐고 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셀프 다우트 및 약간 퀘스천을 계속 머릿속에서 치고 받아야 된다는 거가 케이스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혹자는 이게 말꼬리 잡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게 쉬운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쉬운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억지로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정보를.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걸 물어봤으면. 아, 사실은 1조 원. 3배면 얼마인지 생각해 봤어요? 5천억짜리가 3배가 되려면 2배를 사야 되잖아요. 1조 원짜리 산 거잖아요. 합치면 1.5조 원이에요. 1.5조 원짜리를 3조로 만들겠다. 그것도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2배가 돼? 에콰이어라고 바로? PMI도 어려운데 이런 얘기가 돼야겠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다 구조화랑 연결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뭐로 가도 구조화만 하면 된다는 답이 나올까봐 좀 저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M&A 케이스를 풀면 그 3가지 버켓 어떻게 채울 거예요?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따지면 M&A를 뒤집어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스탠드 언론으로 올가니컬리 성장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서 이인올가니컬리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뭔가의 시너지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스탠드 언론이라는 게 뭐 에콰이어를 한다고 스탠드 언론을 그냥 갖다 붙이는 건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잘라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스탠드 언론 성장했을 때 그런 마켓이 무너진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구조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답이 없어요. 본인의 답도 맞는 답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것들을 조금 궁금해하면서 숫자로 보면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설을 세우면 야, 이게 2배인데 그냥 서로 크로스셀링을 하면 그냥 단순히 2배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뭐 그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데 그게 왜 안 됐는지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레베뉴 드라이버를 잘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저는 이 케이스 딱 들으면 그냥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냥 되게 단순한 그림으로 변환해 가는 거를 실험해보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전반적으로 구조를 잡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는 뭐 케이스 강의가 아니니까 이미 다 아시는 거겠지만 다른 분들 생각해서 그냥 클레어파잉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그거죠. 클레어파잉 퀘스천을 통해서 내가 풀고자 하는 숙제가 뭐고 그것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클레어파잉을 해달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컨설턴트처럼 보이려면 그 실적은 왜 잡힌 거고요. 그 실적을 못 달성하는 것은 왜 문제인지 자기가 솔직히 알면 좋아요. 사실은 그걸 물으면 사실 숙제가 다 풀리는 것일 수도 있지. 사실은 이게 풀 필요가 없는 숙제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일레귤러리티를 제거해 나가는 게 케이스 듣자마자 사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질문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구조화를 좀 할 때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건데 택티컬리 이거는 그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는데 본인이 구조화할 때 사용한 시간이 좀 많지 않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냥 본인을 멈췄을 때가 딱 3분 썼을 때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에서 3분이면 굉장히 길어요. 되게 아골드하게 이 세팅이 제가 만약에 진짜 인터뷰하면은 이 미팅룸에 저 혼자 앉아 있고 이것만 켜놓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3분 동안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고 하면 막 온갖 생각을 다 하기 시작하는 족속들이 다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이분을 넘어가면 좀 위험하긴 해요. 익스펙테이션이 높아져서 아니면 막 물어뜯을 준비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분 내로 끊어주는 게 좋겠다는 거고 그렇죠? 여기까지 저는 이 케이스가 목표 설정이 애초에 처음으로 잘못됐다는 게 결론일 것 같아요. 그냥 요것만 봐서는 목표 자체가 아예 일레귤러하게 생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긴 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처음에 이렇게 암중모색하는 퍼리듀에서 본인이 뭐 프로덕트, 채널, 컴페티션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짚어가는 건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좀 스마트하게 보이려면 그 질문을 먼저 하고 그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on the top of you,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괜찮았던 것 같고 이제 구조화로 진짜 넘어가 보면 본인의 구조가 사실은 잘못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 그게 한번 헷갈리는 거냐면은 본인이 공급이랑 수요를 놓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수요는 수요라고만 놓기 좀 그러니까 시장 요소랑 내 요소를 나눈 것일 거예요. 맞죠? 시장 전체가 줄어들었을 경우 시장 내에서 내 파이가 줄어들었을 경우인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플로우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조언인데요. 이것도 반대하시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취향인데 이지 월드를 써서 그것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급하고 수요를 나눴습니다.
수요는 근데 시장 전체가 고꾸라질 가능성하고 시장은 이상이 없는데 내가 실적이 떨어졌을 경우로 나누고 싶다. 이렇게 그냥 내 플로우를 그냥 다 보여주는 게 훨씬 이해가 쉽지. 그거를 미리미리 말을 몇 번 꼬아가지고 경쟁사랑 마켓 쉐어를 뺏긴 걸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대체제가 생기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걸 내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지하게 얘기하려면 클리어해야 되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근데 지금 본인이 그린 그림은 저한테 굉장히 클리어한 그림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요걸 한번 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체제 얘기가 중간에 나와버려요. 뭐 경쟁사 얘기하면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걸 내가 물고 늘어지면 못할 거잖아. 그렇죠? 설명을 못 해낼 거잖아요. 미시하지 않지 않냐? 라고 물어보면 약간 그건 이게 아니고 저건 저게 아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보온할 수 있는 거기는 했어요. 본인이 구조 그린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구조는 정답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논리로 설명해낼 수 있는 구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용어를 썼든 내가 수식으로 잘랐든 왓츠에벌 그냥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긴 해요. 알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되게 독이 돼요. 준비를 많이 한 사람한테는 특히나. 그거 되게 여기 멘티님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초심자로 그냥 내가 전혀 이 산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르는 게 논리적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붙는 뭐 셀프 스페이스 얘기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의 디테일은 되게 잘 붙어도 저는 그거는 별로 불만족스럽지 않아요. 그거는 산업을 조금 고민해 본 사람들의 용어들이 튀어나오면 마음 좀 덜 불편하죠. 얘가 고민을 좀 하는구나. 그렇죠? 그 디테일이 붙는 건 나쁘지 않은데 여전히. 그래서 오늘의 테이크 어웨이는 연습을 할 때 내가 막 자르지 말고 먼저 되게 쉬운 질문들을 먼저 해가지고 내가 그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가려내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조화를 하기 전에. 그렇죠? 프레임을 들이대기 전에 이 케이스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사실은 얘는 냉동 만두고 쟤는 냉동 피자고 뭐 다른 회사인데 서로 다른 회사니까 바꾸면 두 배가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사실 본인은 그런 거 클레어파잉 안 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내가 샀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궁금해야지. 똑같은 업체에서 산 건지 아닌지. 저는 되게 배그하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를 클레어파잉 하는 것도 인터뷰의 몫이다. 인터뷰어는 그 모든 걸 다 친절히 알려줄 이유가 없다. 근데 본인이 재주가 좋으면 친절한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케이스에 이게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케이스 여러 번 해보면 답은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고로. 근데 결국 내 논리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멘티님은 연습을 하는 건데 그냥 좀 더 쉽게 표현하는 거 연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매사에 처음부터 오케이? 저는 항상 넥스트를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넥스트 스텝은 케이스 듣고 중요한 건 먼저 빵하고 그걸 쉬운 말로 표현해보는 거를 연습하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이 더 클리어해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잘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말 많이 했지만 굉장히 잘했습니다. 참고로